5월 1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뉴스 퀵배송 대신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의당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셨습니다. 권영국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얼굴이 많이 타셨습니다. 예,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네. 지금 그러네요. 좀 꼬매졌네. 생각해 보니까 네. 지난 대선 때 모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상하게 또 선거 때마다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원외에 있다 보니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후보급이 되면 서울시장 단체장 선거에는 도전을 안 하는데 이번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뭐 정부로서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제가 이제 대선 때 불평등, 양극화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불평등으로 인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자의 문제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서울에서도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할 때 보니까 가장 압축적으로 이런 이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너무 이제 심화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수도권에서부터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서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그 사실은 지난 대선 출마하셨을 때 네.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지금도 사실 예. 나가서 인사해 보면 네. 그때 이제 토론회 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대선 후보 TV 토론 얘기를 예, 많이 예, 하시죠. 예. 그 당시에 함께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 네.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뭐 그게 이제 지지율로 사실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잘하는 측면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이제 그 대통령이 내놓는 여러 가지 문제 인식이 이게 매우 체계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편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 거기에 이제 매우 적자적인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산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산재가 발생할 때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을 하고 거기에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갑질, 괴롭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는 문제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장 변경의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입법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업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법 제도가 필요하죠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련 뭐 법규가 없습니까?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제 그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당을 더 주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공정수당. 사실 이게 이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제한을 하지 않고 이제 수당을 조금 더 주는 문제로 해서 과연 기간제의 고용 불안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쪼개기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는 자꾸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국민들한테 상당히 선명하게 제기하는데 실제 그 이후에 구조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로
그 매우 일관성 있게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서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한 번에 그냥 다 하시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죠. 국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보수 야당이 여전히 이제 국회 의석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보수 언론들 뭐 매일매일 공격을 해대고 뭐 당장 뭐 어제 김용범 실장만 하더라도 네네. 뭐 무슨 주가 폭락의 원인이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하나 때문인 것처럼 온갖 언론들이 그냥 막 그야말로 그냥 폭풍 그래서- 보도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는 중도 보수 정책을 잘 이제 이끌어 가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진보 정치가 상당 부분 목소리로 뒷받침하고 경쟁해 줘야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진보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기본 노선이 중도 보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과거의 문재인 정부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진보의 영역이 많이 비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꼼꼼히 채울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이실 것 같은데요.